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의 막막한 밤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정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나눔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연금을 못 받는다니요. 올해 65세 김민숙 씨. 그녀의 손은 지난 35년간의 미국 생활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바코드를 찍고 늦은 밤 건물의 복도를 닦고 호텔 객실에 침대 시트를 갈며 쉴 틈 없이 움직였던 손입니다. 손목이 시큰거리지 않는 날이 드물었지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신청하려던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영주권자는 연금 못 받는다던데? 시민권부터 따야 자격이 된대요. 순간 민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보낸 35년의 세월.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낸 지난 날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민숙 씨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마주하는 크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과연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반드시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뿌리 깊은 오해와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앞서 소개해드린 66의 김민숙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시민권은 아직 없는 분이죠. 민숙 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꾸준히 일하며 사회보장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상담을 받으러 간 곳에서 들은 말은 모호했습니다. 시민권이 없으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숙 씨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녀가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일하며 세금을 냈는가였습니다. 그녀는 총 32년간 일했고 그 기록 대부분이 사회보장국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땀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민권 없어도 연금 받을 수 있대요. 괜히 심장 졸였네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진실을 발견합니다. 연금 자격의 핵심은 신분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사실을 몰라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8배 오영철 씨 사례입니다. 그는 시민권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영철 씨는 영주권으로 15년을 살다가 몇 년 전 온 가족의 도움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날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근무 기록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과거 15년의 세월 동안 그는 주로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비공식적인 일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당장의 생활은 윤택했을지 모르나
세금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회보장 이력에는 고작 몇 년의 기록만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연금 자격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권은 그저 신분일 뿐이더군요. 결국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냈는지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씁쓸한 고백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진실을 알려줍니다. 시민권이라는 방패가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마지막 이야기는 70살의 박지호 씨입니다. 그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근무기간도 모두 충족했지만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호 씨는 한국에서 정년퇴직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자녀들과 함께 살며 2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세금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신청하러 갔을 때 그는 모든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내와 함께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 수급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실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시민권자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때 지호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 특정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 내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신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의 소셜연금, 그 핵심 조건과 시민권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영주권자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40크레딧입니다. 이것은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크레딧은 일을 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얻게 되는 점수와 같습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약 10년간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냈다면 40크레딧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든 이 40크레딧 기록이 없다면 연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합법적인 체류 신분입니다. 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시점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바로 미국 밖에 거주할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다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한국과 같은 고국으로 돌아가 살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민권자는 쿠바나 북한과 같은 일부 특수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제한이 따릅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국 외 지역에 체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입니다. 이 협정 덕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기에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협정이 없는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에는 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 연금에서도 신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이 비교적 원활하게 승계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남은 가족의 신분이나 거주지에 따라 승계 절차가 더 복잡하거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은 가족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연금 수급이 중단될 위험이 더 큽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신분의 안정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특정 형사범죄나 이민법 위반 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방된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연금 수급 자격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노후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영주권자로서 현명한 은퇴 전략을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근무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계정을 만드십시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몇 개의 크레딧이 쌓였는지, 예상 연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은퇴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회보장 협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가능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거주할 국가가 협정국이 아니라면 연금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시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십시오. 나의 연금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면 유족 연금 승계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민권이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영주권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등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을 잃는 것은 연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명확한 진실을 향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신분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당신의 기록입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반대로 시민권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착각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연금 신청서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날 당황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당신의 기록을 점검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십시오. 준비된 노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안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